소발작은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결심발작의 한 유형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으며 한 번에 15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하루에 수차례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수백 회씩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일어나지만 자세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초간 멍하니 멍시하거나 눈을 깜빡깜빡 하기도 하죠. 아동기 사춘기 초반에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요. 잠시 의식이 중단된 이후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발적 뇌전증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유전적 영향이 큰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기, 청소기에 특발성 뇌전증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소아,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뇌 구조의 특징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뇌신경은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만 6세가량이 되면 뇌 무게와 크기의 90% 정도까지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기능은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 보면 소아의 뇌는 하드웨어는 성인의 뇌와 같아요. 여러 가지 이 하드웨어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쓰기 힘든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은 소아와 청소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인의 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자극을 놓치지 않고 뇌 발달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시기에 뇌전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뇌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도 풍부하고 하지만 흥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뇌신경이 쉽게 흥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흥분이 한 곳이 아닌 뇌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뇌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뇌의 흥분된 것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뇌전증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에 아이들이 뇌전증 발작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발작 뇌전증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뇌전증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뇌전증 증후군은 주로 영유아기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아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뇌전증은 상대적으로 좀 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뇌전증 발작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발작 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큰 뇌전증 증후군은 항경련제를 복용해서 발작 빈도를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험한 증상이 아니면 소아기, 청소년기 때의 뇌전증은 우선 한방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은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멍한 것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소아, 소발작 뇌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멍 때리는 것은 경련의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공상을 하면서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멍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멍하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형태로 발견된다든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거 소발작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아이의 있는 상황을 촬영을 해서 그 담당하는 의사한테 보여준다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